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반쯤 썩고 반은 안 썩은 사과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반쯤 썩은 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라고 부릅니다. 지난 21일 TVN 드라마 빈센조 10회 방송에 나온 대사인데요. 이 대사는 검찰 조직을 썩은 사과에 비유하며 부패할 대로 부패해 검찰 내부의 성실한 검사들도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현재의 검찰 모습을 적나라하게 비판하며 돌려가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대사를 조국 전 장관이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용했는데요. 한 누리꾼이 페이스북에 쓴 드라마 대사를 공유한 겁니다. 호의는 정말 감사합니다만 저희 쪽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검사님. 전 믿으셔도 됩니다. 전 지검에 있는 몇몇 쓰레기들과는 다릅니다. 잘 압니다. 하지만 저희 방법대로 가겠습니다. 아니 왜 저를 못 믿으십니까? 검사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검사님의 조직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이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희 조직에도 올곧은 판검사들 많습니다. 전부라고 함부로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여기 사과가 하나 있습니다. 이쪽은 썩었네요. 그리고 이쪽은 안 썩었고요. 반은 썩고 반은 먹을만 합니다. 그럼 이 사과는 썩은 사과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린 이 사과를 반쯤 먹을 만한 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라고 합니다. 안 썩고 신선한 검사님 같은 분이 있어도 결론적으로 그 조직은 썩은 사과입니다. 비약이 심하시네요. 사실 썩은 사과보다 더 최악이죠. 썩은 사과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으면 되지만 조직은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성실한 판검사다, 정치 판검사 아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항변만 한다고 썩은 사과가 신선해지진 않습니다, 검사님. 가장 최악인 건 결국 신선한 부분도 썩게 된다는 거죠. 레미제라블에 이런 말이 나오죠. 정의는 완전 무결할 때만 옳다. 조 전 장관이 인용한 드라마 대사는 검찰 조직을 썩은 사과에 비유한 부분인데요. 검사가 주인공 빈센조 변호사와 홍차영 변호사에게 사건 수사 협조를 요구하자 검찰 조직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며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검사는 둘에게 저는 지검에 있는 몇몇 쓰레기들과 다릅니다. 왜 저를 못 믿으십니까? 저희 조직에도 올곧은 검사들이 많으니 함부로 매도하지 말아달라고 주장하는데요. 그러나 홍 변호사는 바로 검사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검사님의 조직을 못 믿는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이에 빈센조 변호사는 책상 위에 있던 썩은 사과를 보여주며 반은 썩고 반은 먹을만하다. 우리는 이걸 반쯤 먹을만한 사과가 아니라 썩은 사과라고 한다며 안 썩고 신선한 검사님 같은 분이 있어도 결국 그 조직은 썩은 사과라고 일침을 날리는데요. 검사가 이에 비약이 심하다고 발끈하자 홍 변호사는 썩은 사과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먹으면 되는데 조직은 그럴 수 없으니 더 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빈센조 변호사는 우리 대부분 성실한 판검사다. 정치 판검사가 아니다라고 한다. 맞다면서도 하지만 그렇게 항변만 한다고 썩은 사과가 신선해지지는 않는다고 꼬집습니다. 현재의 검찰 작태를 TV 드라마 대사를 통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건데요. 아주 시기적절한 대사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조직,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 제 식구 감싸기가 정의와 공정의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조직, 해체가 답인 조직, 바로 검찰 이야기입니다. 썩은 사과는 절대 신선한 사과가 되지 않습니다. 폐기가 답인 거죠. 윤석열 전 검찰청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비리 의혹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양파도 이런 양파가 없는 거죠. 까도 화수분처럼 터져나오는 윤석열 일가족의 범죄 의혹들. 어쩌자고 이런 자가 대한민국 검찰청장으로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요.
아마도 그가 이런 비리가 터져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탐사 보도 전문 취재 기자인 강진구 경향신문 기자는 21일 윤 전 청장의 장모 최은순 씨가 LH공사가 충남 천안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 3년 전 사업 예정 구역 내 공장 부지를 30여억 원에 사들여 개발 후 무려 135억 원의 보상금을 챙겼다고 폭로했습니다. 강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과 유튜브 열린공감TV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했는데요. 윤 전 청장이 장모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가 주목됩니다. 그는 특히 최 씨가 연고가 없던 지역 땅을 사들여 불과 3년 만에 100억여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는 점에서 삼성그룹이나 LH, 지자체로부터 미리 개발 정보를 빼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윤 전 청장은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를 특권과 반칙으로 공정한 게임의 룰을 파괴한 사건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강 기자 주도로 열린공감TV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최 씨는 2001년 5월 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제리 601번지 등 모두 10필지의 공장 부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씨가 토지를 취득하고 3년 후인 2004년 2월 11일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 지역에 총 320만 평 규모의 삼성 디스플레이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최 씨가 취득한 공장 부지는 신도시 계획 개발상 토지 지구에 포함됐습니다. 최 씨가 특별한 연고가 없던 아산 지역의 땅을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3년 전에 취득했다는 점에서 개발 정보를 미리 빼내 투기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정확한 보상가는 확인해주기 곤란하지만 100억 원에 약간 못 미치거나 비슷한 금액이었던 것 같다고 확인해줬는데요. 하지만 최 씨가 보상금을 입금받을 때 사용한 통장거래 내역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LH 직원의 설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씨는 장제리 땅을 수용당한 뒤 모두 17차례에 걸쳐 135억 원을 받았는데 LH에서만 134억 원, 도로공사에서 1억 원이 각각 입금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열린공감TV는 윤 전 청장에게 장모 최 씨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및 자녀들에 대한 아파트 증여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는 문자를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 윤 전 청장은 지난 7일 언론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사태에 대해 LH 사건은 망국의 범죄라며 공정한 게임의 룰을 무너뜨려 청년들을 절망에 빠뜨린 사건으로 네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일가족의 부동산 투기 사건도 물론 포함돼야 하는 거겠죠. 왜 항상 정의와 공정의 잣대는 자신의 일가족과 측근들만 피해가는 걸까요? 이게 윤석열이 살아가는 방법일까요? 그에게 정말 묻고 싶습니다.